행복한 우리 집에 악마가 찾아왔어요. 저는 김민정입니다. 39살이고요. 평범한 주부죠. 12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11살 딸 소은이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서 각종 콩쿠르에서 상을 받곤 해요. 서울 강남의 30평 아파트, 안정된 수입, 건강한 가족. 제가 바랄 게 더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파란 알약 하나를 발견한 그날부터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고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12년째 같은 루틴으로 가족의 아침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소은이에게 말했죠. 소은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오늘 피아노 레슨 있다며? 소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엄마, 나 오늘 새로운 곡 연주할 거야. 이지혜 선생님이 어제 가르쳐 주신 건데 정말 어려워. 소은이는 8개월 전부터 이지혜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참 우아하고 차분한 분이에요. 결혼하셨다고 들었고 유치원생 딸이 하나 있다고 했죠. 소은이가 그전 선생님들과는 달리 이지혜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서 저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가 소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 이번 달 콩쿠르는 어때? 자신 있어? 소은이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지, 아빠. 1등 할 자신 있어. 남편이 소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는 항상 소은이를 무척 아꼈거든요. 바쁜 와중에도 딸바보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아이의 가족의 날로 정해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소은이와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 남편이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죠. 요즘 계속 늦네. 몸 좀 챙겨가면서 해. 알겠어. 사업이 확장되는 시기라서 어쩔 수 없어. 남편이 급히 일어나며 정장 재킷을 입었어요. 평소보다 더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바쁜 시기구나 생각했습니다. 다녀올게. 저녁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 미팅이 어떻게 될지.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나갔어요. 12년째 같은 작별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녁 9시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정장을 정리해 주려고 했습니다. 12년간 해온 일상이니까요. 바지를 세탁바구니에 넣으려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바닥을 보니 작고 파란 알약이 하나 굴러다니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감기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검색해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검색 결과에 나온 건 발기부전 치료제였거든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게 설마. 손이 떨렸어요. 왜 남편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올까요? 저희 부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 약은 대체 누구와 사용한 걸까요? 그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뭐해? 저는 재빨리 그 알약을 주먹 안에 숨기고 답했어요. 아무것도. 빨래 정리하고 있어.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평상시와 같았어. 소은이 피아노 연습시키고 집안일 하고. 당신은 어땠어? 바빴지. 요즘 사업이 좀 복잡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아. 남편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시선도 자꾸 피하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몸이 안 좋은 데 있어?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갑자기 왜 그래? 멀쩡한데?
그냥 일이 많아서 좀 지칠 뿐이야. 그냥 걱정돼서. 건강검진도 받은 지 오래됐잖아. 괜찮아. 나 먼저 잘게.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해서. 남편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그 파란 알약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고 둥근 알약이 제 평온한 일상을 흔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이지혜 선생님이 소은이 피아노 레슨을 위해 오셨어요. 평소처럼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제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지혜 선생님이 소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은아,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워볼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소은이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소은이가 궁금해했어요. 네, 선생님. 어떤 곡이에요? 쇼팽의 작품 중 하나야. 감정을 많이 담아야 하는 곡이지. 소은이가 집중해서 피아노를 치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파란 알약이 맴돌았죠. 제가 이지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차 한잔 하세요. 과일도 좀 드시고. 감사해요, 어머님.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소은이가 선생님 덕분에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감사한 마음이죠. 소은이가 워낙 재능이 있어서요. 가르치는 제가 오히려 즐거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는 남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보통 7시나 8시에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벌써 왔네. 이지혜 선생님이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은이 아버님이시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지혜 선생님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 거였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은이 피아노 선생님이시군요. 제가 남편을 소개했어요. 여보, 이지혜 선생님이세요. 소은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소은이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놓치지 않은 건 남편이 이지혜 선생님을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12년을 같이 산 부부의 감이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 그런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소은아, 다음 주에 만나자. 소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이지혜 선생님이 나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선생님 어떠세요? 뭘?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소은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요? 젊고 예쁘시죠? 그런가? 잘 모르겠네. 나 방에서 좀 쉴게. 남편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밤늦게 침실에서 남편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잠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핸드폰을 정말 많이 보내? 업무 관련 메시지들이 계속 와서.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일하는 거야? 사업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시간 구분이 없는 거. 제가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화면을 확 가렸어요.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뭔 일이 그렇게 바쁜가 해서. 계속 묻지 마. 피곤해.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란 알약, 감춘 휴대폰, 이지혜 선생님을 보는 시선,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죠. 설마, 정말 설마.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제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후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엔 늦게 들어와도 저에게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들어와서 바로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수 냄새도 달라졌어요. 남편이 쓰던 향수가 아니었거든요.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변화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남편의 달라진 행동들이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지만 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12년 동안 함께 산 부부의 감이랄까요? 제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파란 알약을 발견한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의심이라는 감정이 정말 싫었지만 저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엔 늦게 들어와도 저에게 먼저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들어와서 바로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수 냄새도 남편이 쓰던 향수가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남편을 지켜보려 했지만 평범한 주부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죠. 여보세요? 심부름센터죠? 전화를 받은 직원이 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남편 행적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말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불륜을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네, 최근에 너무 수상한 점들이 많아서요. 이해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본 후에 연락드릴게요. 남편분 출퇴근 시간이나 주요 동선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남편의 일상을 설명했어요. 보통 오전 8시 30분에 나가서 요즘엔 밤 9시, 10시에 들어와요. 예전엔 7시쯤 왔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며칠간 추적해보고 보고 드리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남편을 미행시키고 있구나. 12년 전 결혼식 때 죽을 때까지 서로를 믿고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편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모님,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나왔나요?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게 전부였어요. 잠시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금요일에만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바로 이지혜 선생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에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만 다른 주차 동선을 이용하시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루트로 집에 오시는 거죠. 왜 금요일에만 그랬을까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제안을 했어요. 혹시 집에 홈캠을 설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홈캠 설치.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 남편을 내 집을 감시한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거든요. 요즘은 작고 성능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설치도 간단하고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결국 홈캠을 주문했습니다.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제품이었어요. 남편과 소은이가 모두 나간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소은이 방에도 하나 설치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말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12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을 이렇게 감시해야 한다니.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좋겠어. 정말 제발. 홈캠을 설치하고 나니 집 앞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따뜻했던 우리 집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죠. 며칠간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이지혜 선생님도 평소처럼 와서 소은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갔죠.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2주 후 금요일, 제 예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 병문안을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병원에 가고 있었거든요. 소은이에게 말했어요. 소은아, 엄마 병원 다녀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엄마.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려요. 이지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편히 다녀오세요. 소은이 잘 돌봐드릴게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으로 홈캠 앱을 확인해 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지혜 선생님과 소은이가 평범하게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죠. 혼잣말로 안도했어요. 역시 제가 괜한 의심을. 어머니 병상에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왜 이렇게 초조해하는지 모르시겠다는 표정이셨죠.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민정아,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소은이가 혼자 있어서요. 선생님이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어졌죠. 신호대기 중에 다시 한번 홈캠을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소은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지혜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죠. 아마 벌써 가신 것 같았어요. 다행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소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은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왔어요?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응, 많이 좋아지셨어. 소은이 안부 물으시더라. 선생님은 아빠 오기 전에 가셨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게 세 곡 배웠어요.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죠.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한 후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제 예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도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집에 도착했는데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하루 종일의 홈캠 영상을 확인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이지혜 선생님과 소은이의 피아노 레슨, 수업 끝나고 간단한 대화. 그런데 소은이가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나간 후에 영상에서 말이에요. 화면을 보며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지혜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시작한 거였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남의 집에서 왜 샤워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지혜 선생님의 샤워 소리를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거였어요. 오히려 익숙한 듯한 반응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벌어진 일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지혜 선생님이 말했어요. 소은이 방이 제일 편안하고 좋아. 어차피 소은이랑 엄마랑 병원 갔다고 했잖아. 남편이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제 딸의 침실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안 돼. 안 돼.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12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그리고 딸을 가르쳐준다며 우리 집에 들어온 여자가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소은이 침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울먹이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내 딸 방에서.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은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죠. 11살짜리 아이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자신을 가르쳐주던 선생님과 아빠가 자신의 방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말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뤘죠. 잠금도 지문 인식으로 바꿔놨고 메시지 알림도 무음으로 해놨더라고요. 결혼 12년 차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제, 홈캠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 그 후 저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증거도 찾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된 거였어요. 겉으로만 보기엔 부족할 것 하나 없이 너무 행복한 가족인데 바람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틈도 비집고 들어가는 법이었어요. 아침 출근길부터 저녁 퇴근길까지 며칠 동안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을 따라다녀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유일하게 의심해 볼 만한 지점이 바로 이지혜 선생님이었던 거였죠.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정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샤워 사건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던 거였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이지혜 선생님과 남편 모두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홈캠에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남편을 어떻게 추궁할지, 이지혜 선생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하지만 무엇보다 소은이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자신을 가르쳐주던 선생님과 아빠가 자신의 방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안다면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며칠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12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토요일 오후 소은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마침 좋은 기회였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생긴 거였어요. 소은이에게 말했어요. 소은아, 친구 집에서 재밌게 잘 지내고 와. 혹시 뭔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소은이를 배웅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이런 여유로운 주말 오후가 좋았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게 가면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물어봤어요. 소은이 잘 갔어? 응.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지으면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냈어요. 홈캠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거였죠. 손이 떨렸지만 이제 끝을 봐야 했습니다. 이것부터 봐. 남편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12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당황한 남편이 말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냐고.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소은이 방에서 이런 짓을?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었어. 남편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사과로 되는 일이야?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시작된 거야? 언제부터였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달 전부터 이지혜 선생님이 먼저. 먼저 뭐? 그날 수업이 끝나고 소은이가 편의점에 간 사이에 갑자기 옷에 주스를 쏟았다며 샤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당황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러였던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이지혜 선생님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야? 그때는 정말 실수인 줄 알았어. 그런데 며칠 후에 밥 한 번 사달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시작된 거야. 몇 번이나? 많지 않아. 정말 몇 번 안 돼.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 안 되지. 남편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어.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민정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용서? 어떻게 용서해? 우리 딸 방에서 그런 짓을 하고. 남편이 계속 빌고 있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소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은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소은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 그리고 소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소은이. 아직 11살인 우리 딸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리고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도 아이에게는 큰 시련이겠죠. 정말 잘못했어. 이지혜 선생님과는 완전히 연락 끊을게. 그리고 잠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이지혜 선생님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지혜 선생님이 먼저 유혹했다고? 응.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나도 당했다고 생각해. 그럼 다른 집에서도 이런 짓을 했을 수 있겠네. 그건 모르겠어.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지혜 선생님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남의 집에 피아노를 가르친다며 들어와서 남편을 유혹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이의 방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남편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이지혜 선생님과는 완전히 연락 끊어. 둘째, 소은이 피아노 선생님도 바꿔. 셋째,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토를 달지 마. 알겠어. 정말 고마워. 기회를 줘서 고마워.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이지혜 선생님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남편은 정말로 이지혜 선생님과 연락을 끊었고 소은이를 위해 새로운 피아노 선생님도 구했습니다. 소은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갑자기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이지혜 선생님이 좀 바쁘셔서. 새로운 선생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래요? 이지혜 선생님한테 인사도 못 드린 게 아쉬워요. 소은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순수한 아이가 어른들의 더러운 세계를 모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을 거였어요. 이지혜 선생님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소은이가 다녔던 음악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선생님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학원 직원이 답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이지혜 선생님이 다른 집에도 방문 레슨 하시나요? 네, 여러 집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인기 있으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구나. 결혼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남편분도 계시고 딸도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이지혜 선생님한테도 가족이 있다는 거.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였죠. 혹시 주소나 연락처 같은 건? 죄송한데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학원에서는 더 이상 정보를 얻기 어려웠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다시 심부름센터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이지혜 선생님을 조사해달라고 했죠. 이지혜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물어봤어요. 어떤 종류의 조사를 원하시나요? 기본적인 신상 정보. 주소, 가족관계 그런 거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 남편한테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요. 이해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기본 정보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12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여자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앉아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지혜 선생님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말이에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정을 파괴하려 했으니 너 가정도 파괴해주겠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우리 집에 피아노를 가르친다며 들어와서 남편을 유혹하고 우리 딸의 방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됐거든요. 각오해 이지혜. 내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그날 밤부터 저는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지혜 선생님의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12년 동안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저였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숨어있던 강인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였어요. 남편과는 관계를 회복해 나가지만 이지혜 선생님과는 끝까지 싸울 작정이었습니다. 소은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지혜 선생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복수의 첫 단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이지혜 선생님의 정보를 가져오면 바로 그녀의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계획이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우리 가정에 준 상처만큼 저도 그녀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망의 끝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이에요.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다행히 심부름센터에서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어요. 제가 평범한 주부에서 복수를 계획하는 여자로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12년 전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직원이 말했어요. 사모님, 이지혜 씨에 대한 기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이름은 이지혜, 30세, 강동구 천호동 거주합니다. 남편은 정민석 씨, 35세, 중견기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아이도 있나요? 네, 6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네요. 평범한 가정. 우리 집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지혜 선생님은 자신의 평범한 가정을 두고 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을까요? 남편분 직장 주소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여의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6시쯤 퇴근한다고 하네요. 감사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 저에게는 홈캠에서 찍힌 결정적인 영상이 있었죠. 그걸로 충분할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정민석 씨의 직장 근처에 갔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말이에요. 오후 6시쯤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정민석 씨로 보이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사진으로 본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정민석 씨 맞으시죠? 그가 의아해하며 답했어요. 네? 누구시죠?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지혜 씨와 관련된 일이에요. 아내가요? 무슨 일이죠? 정민석 씨는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온화한 인상이었죠. 곧 이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거라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근처 카페로 가실까요? 정민석 씨는 의아해하면서도 제 부탁을 들어줬어요. 카페에 앉아서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정민석 씨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충격, 분노,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그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지혜 씨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것도 제 딸 피아노 수업 중에야.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내가 그럴 리 없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집 홈캠에 찍힌 영상이에요. 더 많은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지혜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모습, 남편과 함께 있는 장면들을 말이에요. 정민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건 최근이지만요. 그럼 저한테 야근한다고 속였던 날들도. 아마도요. 저희 남편도 요즘 늦게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정민석 씨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같은 피해자니까요. 서로 도와야죠.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옷도 자주 사고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남편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따져봐야죠. 이혼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정민석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제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석 씨가 집에 돌아가서 이지혜 선생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다음 날 이지혜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님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많이 초췌해 있었어요. 아마 밤새 남편과 싸웠나 봐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난 이지혜 선생님은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뭐가요? 준호 씨와 있었던 일 말이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라니.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제 남편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따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요? 이지혜 선생님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아이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별로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죠? 제발 제 남편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선생님이 제 가정을 파괴할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일시적인 감정? 2달 동안 계속된 게 일시적이라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잖아요. 샤워하는 것도 일부러였다면서요? 그건 그때 순간적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이지혜 선생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첫 번째 복수가 성공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물어봤어요. 어디 다녀온 거야? 이지혜 선생님 만나고 왔어. 뭐? 왜? 그 사람 남편한테 모든 걸 얘기했거든. 이제 이혼 위기래.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민정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우리 딸 방에서 그런 짓 한 게 심한 거지.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럴만했죠. 앞으로 이지혜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연락도 받지 마. 알겠어? 알겠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시원했어요.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지혜 선생님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된 거니까요. 며칠 후 정민석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안녕하세요. 그때 알려주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만약 부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같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이지혜가 아니 전 아내가 자꾸 용서해달라고 빌던데 절대 안 들어줄 거예요. 정민석 씨의 목소리에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딸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지만 더 이상은 무리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정민석 씨는 저와 달리 이혼을 선택했지만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확실한 건 이지혜 선생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는 평온했어요. 이지혜 선생님에게서도 연락이 없었고 남편도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았거든요. 소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새로운 피아노 선생님도 정말 좋아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가끔 이지혜 선생님이 궁금해요. 왜 갑자기 안 오시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바쁘셔서 그래. 우리 소은이는 새로운 선생님과 잘 지내면 돼. 소은이의 순수한 질문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더러운 세계를 모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지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어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반격은 성공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나름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이지혜 선생님과의 첫 번째 대결에서 승리한 후 저는 한동안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가정이 파탄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지혜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평온했던 일상이 깨진 건 2주 후 월요일 남편이 퇴근하면서부터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민정아, 큰일이 생겼어. 제가 물어봤어요. 뭔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이지혜가 이지혜 선생님이 우리 회사에 왔어. 뭐? 회사에?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남편 회사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나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 위자료 명목으로. 위자료? 무슨 위자료? 자기가 이혼하게 된 건 나 때문이라며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바람을 펴놓고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한다니. 얼마나 달라고 했어? 5천만 원. 그것도 일주일 안에 줘야 한다고 해. 미쳤나? 왜 우리가 그런 돈을 줘야 해? 남편이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 주면 소은이 학교에 가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은이 학교에? 그럼 우리 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 여자가 정말. 그뿐만 아니야.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넣겠다고 하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해. 완전히 미쳤구나. 이지혜 선생님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면서 돈을 요구하다니. 어떻게 하지? 정말로 소은이 학교에 가면. 절대 안 줘. 왜 우리가 그런 돈을 줘야 해? 다음 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소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우울해 보였거든요. 엄마. 소은이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왜 그래, 소은아? 무슨 일 있어? 오늘 학교에 이지혜 선생님이 왔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나한테 아빠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아빠는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지,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지. 이지혜 선생님이 정말로 소은이 학교에 갔었던 거예요. 제 혈압이 확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또 뭐라고 했어?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했어. 소은아, 그런 말 듣지 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소은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엄마, 우리 가족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선생님이 피곤해서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하지만 소은이를 안심시키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미 아이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이지혜 선생님이었습니다. 김민정 씨죠? 저 이지혜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딸 학교에 가요?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냥 제가 받을 돈을 받으려는 거예요. 무슨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박준호 씨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됐잖아요. 당연히 위자료를 받아야죠. 자기가 바람 펴놓고 무슨 위자료예요? 증거가 있어요? 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에게는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미 이혼했으니까 잃을 게 없거든요. 당신 정말 하지만 민정 씨는 어떤가요? 소은이가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말했어요. 소은이 엄마 누군가가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어요. 무슨 민원이요? 박준호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익명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와요. 이지혜 선생님이 정말로 협박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아파트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일단 막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러면 저희도 힘들 것 같아요.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막막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거든요. 목요일 오후에도 이지혜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뭘 생각해요? 5천만 원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돈 없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줘야 하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 소은이 학교에 다시 가봐야겠어요.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요. 손대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먼저 유혹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그건 민정 씨 생각이고 저는 피해자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라고요. 뻔뻔하게. 소은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다고? 금요일 오전 소은이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소은이 일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예전에 소은이 피아노 선생님이 학교에 오셔서 소은이를 찾더라고요. 이지혜 선생님이 또 갔었던 거예요. 소은이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그게 소은이가 자꾸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봐서 걱정돼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1살짜리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니. 선생님, 앞으로 낯선 사람이 소은이를 찾으면 절대 만나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한 후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지혜가 또 학교에 갔다고? 응. 소은이가 완전히 위축됐어. 계속 아빠가 나쁜 사람인지 물어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야?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남편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말 돈을 줘야 하나?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게다가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이지혜 선생님은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끔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직접적인 협박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지혜 선생님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문자 메시지로 계속 연락이 왔거든요. 월요일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소은이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선택하세요. 마지막 문자도 왔습니다. 5천만 원이 소은이 미래보다 중요한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 몰랐거든요. 처음엔 제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고 저희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 더 강한 방법을 써야 해. 그날 밤 저는 이지혜 선생님에게 맞서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소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악역이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지혜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월요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지혜 선생님의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지혜 선생님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 이지혜 선생님의 협박이 계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교묘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이지혜 선생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다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이지혜 선생님의 최근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전에 이지혜라는 사람 조사 의뢰했던 김민정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 현재 상황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특히 이혼 진행 상황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있어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해서요. 이해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최신 정보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이지혜 씨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남편 정민석 씨와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예요. 이혼 절차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이지혜 선생님은 이혼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위자료 요구는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위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지혜 선생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즉시 이지혜 선생님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긴급히 만나야겠어요. 왜요? 시간 다 됐나요? 혹시 결정하신 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만난 이지혜 선생님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정보를 듣고는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이혼 안 하셨죠? 네, 뭐라고요? 정민석 씨와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잖아요. 그런데 왜 이혼했다고 거짓말하세요? 이지혜 선생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아니라. 위자료 요구도 말이 안 되죠.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위자료예요? 곧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뭘 미리요? 사기죄로 고발당하고 싶어요? 제 말에 이지혜 선생님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박준호 씨 때문에 제 가정이 파탄났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 전에 선생님이 먼저 유혹한 거 아닌가요? 증거 있어요? 또 증거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증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남편 정민석 씨한테 진짜 이혼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뭐래요? 정민석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기 싫다고. 선생님이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요. 이건 사실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정민석 씨와 직접 통화했는데 그가 실제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민석 씨는 선생님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혜 선생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틀어졌어요.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대신 우리 가족한테는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그럼 정민석 씨한테 선생님이 저희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소은이 학교에 나타났다는 것도요. 이지혜 선생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녀도 남편한테는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후에도 계속 괴롭히시면 모든 걸 정민석 씨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1차 대결은 제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혜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또 뭐예요? 제가 항복할게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의외였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있어요. 박준호 씨와의 메시지, 사진들.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뭘 하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제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제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럼 선생님도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미 들통났잖아요. 그럼 차라리 제가 피해자가 되는 게 낫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거였습니다. 박준호 씨가 저를 계속 유혹했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고 할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누가 믿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유혹했다는 게 아니면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다는 게?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려는 거였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면 박준호 씨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날 테고.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3천만 원만 주세요. 그럼 모든 증거를 없앨게요. 결국 돈이었어요. 처음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3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네. 저도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돈을 주고 조용히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맞설 것인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지혜 선생님의 새로운 협박에 대해 얘기했어요. 3천만 원이라고? 응. 안 그러면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겠다고 해. 그럼 정말 줘야 하는 건 아닐까? 미쳤어?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거야. 하지만 회사에 소문나면 나는 끝이야. 남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이지혜 선생님의 협박이 효과를 보고 있었죠. 절대 안 줘.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무슨 방법?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금요일, 이지혜 선생님에게서 마지막 통보가 왔어요. 주말까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만약 거절한다면요?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정민석한테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박준호 씨 회사에도 연락하고. 당신도 불리해질 텐데요?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민정 씨는 어떤가요? 정말로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이지혜 선생님은 정말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고 저희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주말 내내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로 돈을 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 번 주면 끝이 아닐 거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소은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니야, 소은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엄마 아빠가 자주 심각하게 얘기하던데 우리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소은이까지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았죠. 아무 일도 없어, 소은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지혜 선생님에게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야겠다고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정민석 씨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역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기다려, 이지혜. 내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테니까. 월요일이 오기 전에 저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거였어요. 이지혜 선생님의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지혜 선생님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저를 우습게 본 게 실수였다는 걸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이지혜 선생님이 저를 협박할 때 문득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너무 자신만만했거든요.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말이에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름센터에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이지혜 선생님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파헤쳐 달라고 말이죠. 월요일 아침 일찍 저는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지혜라는 사람을 완전히 파헤쳐 주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 과거 사건들, 그리고 현재 활동 상황까지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급하신 일인가요? 네, 정말 급해요. 오늘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려준 사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이지혜 씨가 현재 다른 남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남성들이요? 네. 최소 3명 이상의 남성과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모두 기혼자들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남편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진실이요? 조사원이 보내준 자료를 확인하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각각의 남성들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남성은 대기업 김 과장이고 이분은 성형외과 박 원장입니다. 모두 이지혜 씨가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위기라니요?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 과장에게는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도망쳐야 한다고 하고 박 원장에게는 딸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지혜 선생님이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 가족은 그녀의 여러 타겟 중 하나에 불과했던 거죠. 더 조사해보니 이지혜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정보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요? 2년 전에도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위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성공해서 상당한 돈을 받아냈다고 하네요. 제 혈압이 확 올랐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증거는 있나요? 네.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했고 은행 계좌 이체 내역도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지혜 선생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저는 즉시 이지혜 선생님에게 연락했어요. 선생님, 긴급히 만나야겠어요. 왜요? 돈 준비됐나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카페에서 만난 이지혜 선생님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사진들이에요. 김 과장님, 박 원장님. 정민석 씨는 이걸 아실까요? 이지혜 선생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3명이 서로 다른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는 게 오해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봐요. 각각에게 보낸 메시지들. 김 과장에게는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하고 박 원장에게는 딸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떻게 그걸? 선생님이 상습범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피아노 선생님은 그냥 위장이고 실제로는 유부남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이죠. 이지혜 선생님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2년 전에 김모 씨 가정을 파괴하고 3천만 원을 받아낸 기록도 있어요. 그건 그때는 정말 각각의 남자들에게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병원비, 이혼 위자료, 가정폭력 피해. 모두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그럼 정민석 씨와 다른 남자들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이지혜 선생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 신고한다는 거예요? 사기죄, 협박죄, 공갈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들이에요. 제발. 그리고 정민석 씨뿐만 아니라 김 과장님, 박 원장님한테도 모든 걸 알리겠어요.
SNS에도 올리고요. 이제 이지혜 선생님이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해요. 우리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가정들도 그만 괴롭히세요. 알겠어요. 만약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도 모두 연락해서 함께 고발하겠어요. 이지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을 택했죠? 그냥 남편분이 성실해 보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여서요. 피아노 선생님 일은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댁에 가보니 남편분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결국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건 아니었지만 기회를 포착해서 이용한 거였죠.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세요. 네. 그렇게 이지혜 선생님과의 긴 악연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완전히 정리해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이지혜 선생님이 사기꾼이었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같은 방식으로 괴롭혔대. 정말?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그렇지. 당신도 그냥 당한 거였어. 남편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비록 이지혜 선생님이 먼저 유혹했다고 해도 넘어간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정민석 씨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정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석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뭔가요? 이지혜 씨가 아니 부인이 현재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정민석 씨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저희뿐만 아니라 적어도 3명의 남자와 동시에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그럼 저한테 한반성도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네. 정민석 씨도 피해자예요. 그날 이후로 정민석 씨는 확실하게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진실을 알게 되기 시작했죠. 김 과장과 박 원장에게도 각각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신들이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김 과장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박 원장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런 여자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지혜 선생님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였죠.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이지혜 선생님이 더 이상 다른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어요. 2년 전 피해자인 김모 씨도 연락을 해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았거든요.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이지혜 씨를 처벌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지혜 선생님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이 완전히 폭로된 후 저는 한시름 놓았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힐 수 없을 테니까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이런 짓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이지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지혜 선생님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저는 한동안 허탈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지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상처받은 가족을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문제 해결 후 2주가 지났을 때 정민석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정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지혜와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냈고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김 과장님과 박 원장님 모두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지혜는 사기죄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깨어난 거였어요. 더 이상 이지혜 선생님이 같은 수법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은 어떻게 해요? 제가 키울 거예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잘못했다는 것만 간단히 설명했어요.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이지혜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낫죠. 정말 감사해요, 민정 씨. 정민석 씨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한 거였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안했어요. 민정아, 이번 주말에 소은이와 함께 여행 갈까? 여행? 제주도나 아니면 소은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소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 우리 오랫동안 가족 여행 안 갔잖아요. 소은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는 여전히 순수했고 어른들의 복잡한 세계를 모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좋아.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민정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가족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었어요. 소은이를 위해 새로운 피아노 선생님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새로 오신 이선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은이 엄마예요. 소은이 정말 잘 치네요. 기초가 탄탄해요. 소은이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전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소은이가 이지혜 선생님을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그녀를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소은아, 이선희 선생님과 열심히 연습하자. 네, 엄마. 이선희 선생님이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전 선생님은 왜 그만두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어쨌든 이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이선희 선생님은 50대의 베테랑이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대학생 자녀 둘을 두고 있었죠. 무엇보다 정말로 피아노만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2달 후 오랜만에 친구 수지와 만났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수지가 물어봤어요. 민정아, 요즘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수지야. 왜? 사실 그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어. 저는 수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이지혜 선생님과의 일, 남편의 불륜,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까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니. 아니야, 정말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처음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소은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버틴 것 같아. 그래도 준호랑은 잘 지내고 있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야.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 용서해준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 3개월 후 길에서 우연히 이지혜 선생님을 마주쳤어요.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네.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다른 가정을 괴롭힐 여유는 없어 보였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지혜 선생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끝났어요. 그녀가 정말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희 가족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정말로 변했고 소은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번 콩쿠르에서 1등 했어. 정말? 우리 소은이가 최고야. 남편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축하해, 소은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정아, 정말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순진하고 믿기만 하는 주부가 아니라 가족을 지킬 줄 아는 강한 여자가 된 거였죠. 1년 후,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말이에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이럴 수 있었구나. 예전에 저라면 남편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울면서 참기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 안에 숨어있던 강인함을 발견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은이가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뭐해요? 아무것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우리 소은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 엄마도 최고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홈캠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지혜 선생님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아마 저희 가족은 완전히 파괴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지혜 선생님은 계속해서 다른 가정들을 괴롭혔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실을 찾아냈고 악한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들에게 맞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이 사건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줬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소은이의 새로운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조금은 경계심을 갖게 돼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에게는 가족을 지킬 힘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여보, 뭐 하고 있어? 그냥 우리 가족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정말 소중해. 남편과의 관계도 이제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시련을 겪고 나니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된 거죠.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현명하고 강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소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좋아, 우리 소은이. 가족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와도 가족을 지킬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맞서 싸울 용기도 우리 안에 있답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이야기의 끝입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가족의 수호자가 된 저의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은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